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오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모든 것이 제가 처음에 보았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두 가족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차 문을 열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걸 들었을 때 제 의심이 확증됐어요. 젠장, 할아버지 이건 틀렸어요. 어느 소년이 누구 집인지 기억해 보세요. 아빠한테 혼났어. 누구 집인지 상관없어. 난 이번 거는 참가 안 할 거야. 브래들리가 소리쳤다. 엄마가 브래드에게 달려들어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는 예상하지 못했어. 우리는 배를 돌려 세 사람이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약혼자 카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각 얼굴의 얼굴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이고 수동적인 돌 얼굴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결정적인 얼굴을 갖고 있었고 카렌의 얼굴은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채 브래드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혐오감에 고개를 저으며 나에게 돌아섰다. 론 아빠, 그건 함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처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나는 한때 그녀에 대해 느꼈던 분노와 괴로움이 없었지만 이혼의 여파로 그녀를 내 인생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난 날 밤이었고 두 번째는 그녀가 이혼 서류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차에 올라타고 빠르게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 감정은 분명했지만 다른 감정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함정이 튀었고 그들의 선택이 이루어졌고 의도에 관계없이 이제 어쨌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내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점프 또는 비행기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울고기도 하고 소변을 볼 수 있지만 낙하산이 열리면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는 경험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평가하게 만든 것은 교수의 지혜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순간 동안 내 인생이 내 눈앞에 번쩍였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좋은 시간을 즐길 수 없었고 결국 친애하는 드레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고 결혼했고 취직했고 새아이가 차를 샀고 교회의 꿈을 꾸었습니다. 재난이 닥칠 조짐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드레이에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으며 나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들로 오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괴짜 엔지니어 드레이는 해리포터 팬 컨벤션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괴짜 사서 그녀는 키가 5피트 11인치이고 몸무게가 130파운드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항상 긴 직모 갈색 머리를 가졌고 커다란 프레임 안경이 그녀를 어두운 갈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모델이 아닌데도 눈이 더 커 보여요. 늘 그 사람의 긴 몸매와 작은 가슴이 마음에 들었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날까지 그 사람은 내 꿈의 여자였죠. 집에서 모든 게 완벽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잘하고 있었고 사슴은 지역 대기업의 기술자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새 집을 구입하고 새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2번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새 집이 아닌 경우에는 때때로 우리를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빈 둥지가 되었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47세였습니다. 건강한 직업은 있었고 높은 집에 있었고 우리의 친밀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꽤 보수적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였지만 개인적인 삶은 조금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려고 했지만 일과 기타 문제로 인해 도전이 되었습니다. 막내 브래드가 대학을 떠난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에 몰두한 드레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강렬함으로 인해 그녀는 빠르게 거대한 기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교육 자료를 다시 작성하는 대규모 팀. 그녀가 직장에서 보낸 시간은 곧 돈을 대신하여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한 열정은 때때로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15개월 후 그녀는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국가기술작가협회와 전문협회에서 여러 국가 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속한 회사에서 내셔널 테크니컬 라이터즈 컨퍼런스에서 그녀가 상을 받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지난 1년 동안 그녀의 시간을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친애하는 드레이 빈이 한 달 후 연례회의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실제 서커스로 변한 기업협회가 열렸습니다. 기술문헌은 인정된 여러 범주 중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전 컨퍼런스에 비해 규모가 컸습니다. 사슴팀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녀의 회사는 직원 각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내 휴가의 대부분을 보냈고 우리는 이미 이전 회의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친애하는 드레이는 이번 회의에 혼자 갔으며 그녀는 사무실에 다른 여성과 방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나 없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 당시 돌이켜보면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죠. 드레이가 병들어 돌아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독감에 걸려 아팠는데 시상식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리셉션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기까지 3개월 정도는 그랬다. 디 조던 부인은 아주 잘 차려입은 매력적인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토마스 조던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드레이의 운영 담당 부사장입니다. 저는 그를 기업 행사에서 여러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50대쯤 되는 회색 머리에 존경할 만한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조금 거만해 보였지만 그것이 그의 성격인지 아니면 단지 그의 지위의 부산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아내와의 만남은 매우 깨달음을 주었다. 분명히 조던 씨는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잡은 여성들에게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 그러나 그들은 화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2년 동안 그녀에게 충실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믿었고 6개월 전에 다시 거짓말과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이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던 부인이 누군가를 고용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기적인 불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친애하는 드레이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시카고에서 내 아내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여행 직후에 조사를 중단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건네준 내 아내와 그녀의 남편의 사진은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했습니다. 조던은 손을 내 아내의 작은 검은 드레스 아래에 두고 순수한 정욕과 환희의 표정을 사랑하는 드레의 얼굴 전체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몇 분 후에 호텔 화장실 중 하나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일반적으로 프레시라고 불리는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세트에는 그들이 그의 호텔방에 들어갈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너무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던 부인은 나에게 그녀의 보고서 사본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했던 것이 무엇이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가 나에게서 그것을 때렸을 때 그녀의 배신은 그녀만큼 우리 결혼 생활에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드레이가 또 늦게 일을 하고 있었어. 난 그녀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 실문 뒤에 있는 조던이나 다른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게 요점이잖아. 신뢰가 깨지면 5번째로 고통스러운 일이잖아. 대부분의 경우 결코 돌아오지 않으며 돌아오더라도 의심의 독이 모든 영역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모든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기 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하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준비가 반쯤 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오는 가장 의심스러운 사진의 사본을 여행 가방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녀가 슬프게도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리,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만큼은 아니었어. 맞아.
나는 웃었다. 그녀가 속삭였고 내가 떠날 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며칠 후 그녀가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매우 무례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극단적이었지만 그녀가 초래한 고통에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 당시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드레이를 내 인생에서 잘라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녀에게서 마음을 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상처받았고 화가 났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이유는 한 번뿐이라는 것뿐이었지만 설령 우리가 가졌던 신뢰가 사라졌다고 해도 내 친구들과 친척들은 물론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일부는 내가 사기꾼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화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시끄러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인기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자녀, 친구들의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곧데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도록 설득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에 직면하여 내 결정을 끊임없이 변호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왜 다리를 모을 수 없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가 동반되었습니다. 모든 토론은 논쟁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곧 피곤해졌고 그들이 나를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대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혼할 예정이었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드레이와 내 이혼은 죽은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대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는 내 결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언급되었을 때 때때로 역겨웠습니다. 나는 시끄럽고 무례한 것이 허용되면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놀랍지도 않게 장래의 친구들에게 그것은 변명할 수 있고 결혼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지 친밀함을 위해 주말을 보내는 아내들은 내가 이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았고 그것이 불쾌하다면 그들은 이 시간 동안 5번째 순위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바랐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아이들은 마지못해 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충격을 받고 화를 냈지만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안 어머니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는 드레이를 사랑했고 우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것 이상이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유형의 단호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군대에서 언코어로 수없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진실에 더 가까운 훨씬 더 나쁜 말이 따로 있어서 다루기 어렵지만 둘 다 있을 때 다룰 수 있다. 그들은 자연의 힘입니다. 바람을 피웠던 전처와의 이혼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에게 조언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애하는 사람의 행동에 관계없이 제 책임과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만약에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임박한 이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제 형은 20년 전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 두 언니는 장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간섭으로 인해 둘 다 의사소통을 중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과 몇 번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최후 통첩을 제출했을 때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마지막으로 사슴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대1 만남은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녀의 유일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동의했고 빌은 그랬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는 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 일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심호흡을 한 이유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쉽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게 전적으로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얻었다면 그럴 텐데. 쉽게 안 넘어지니까 내 탓이야. 짖었어. 아니 순간 평정심을 잃었다고 외쳤어.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말은 내가 원하는 걸 넌 줄 수 없다는 거야.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 사랑과 응원이 필요했지만 나도 스스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상을 받았을 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자존심이었다. 나는 내 인정을 축하하는데 너무 열중해서 부주의해졌다. 모든 일이 나에게 잘 됐다고 생각해서 나는 무적이었다. 조던 씨가 나에게 칭찬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거만해지는 기분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그것을 즐겼다. 나는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돌리는 곳마다 나를 축하했고 그가 나를 그의 방으로 데려왔을 때 술 때문에 부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그를 더 빨리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무덤에 갈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그 사람 방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고 너를 배신한 죄라는 걸 안다. 파티에서 내 행동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그녀는 돌아서며 눈을 닦았다. 나에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그의 화장실에 가서 그가 떠날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불성실한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서 나는 내 세상이 절벽 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를 밀었던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막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비를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삶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과 지지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둘 다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행위는 거래를 깨뜨리는 것이며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제 이유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실용적이어서 당신이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싱긋 웃으며 그녀의 얼굴은 내가 때린 것 같았고 고통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내 감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추론은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또한 고백해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럴 것이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유일한 실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임하거나 전근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간회의 외에는 조던 씨와 거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심스러워지고 당신이 똑똑하다고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마도 시카고에서 당신이 빌리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든 안 믿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생각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내 죄책감은 압도적이었고 우리 둘 모두에게 충분했습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조용히 부끄러움을 짊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천국과 내가 절대 하지 않을 다른 모든 DY에 맹세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락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내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갑게 말했죠. 하늘은 당신이 우리 결혼식 날 했던 서약을 기억하고 아마 그들도 지금 저처럼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약속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처럼 깨진 것을 다시 합칠 방법이 있기를 바랐고 불행히도 우리 둘 다 회의 후 데이가 공정한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이혼이 최종 결정되었고 나는 내 아이들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케이티 메리와 브래드는 이혼 후 첫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혼 당시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씁쓸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지지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결코 묻지 않았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만큼 친절했습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그들은 기껏해야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 실패한 결혼의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내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몇 달이 지나서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혼은 나빠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데이트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만큼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다. 내 괴로움이 아마도 그들의 저녁을 망쳤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우리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캐런을 만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그녀는 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캐런은 굴곡진 작은 기쁨의 묶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갈기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싸고 있고 커다란 이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겨우 5T가 넘었고 운 좋게도 약 30파운드를 더 짊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의 가슴에 있었고 5위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혼한 지 약 9년이 되었고 그녀는 매우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외동 아들은 불행하게도 학대하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부품할 수 없는 3년 동안 떠났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녀의 명랑하고 명랑한 것 모습 뒤에는 큰 신뢰 문제를 지닌 겁에 질린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녀를 부모님을 만나러 데려갔을 때 나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캐런의 능력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발 그녀는 드레이를 좋아했지만 캐런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만난 후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캐런은 완벽하지 않았고 나처럼 큰 신뢰 문제가 있었지만 그녀는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나의 죽은 존재와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와 진지하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약 6개월 동안 진지하게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유보에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약혼이 최소한 1년 동안 서두르지 않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둘 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과거 결혼 생활의 짐을 새 결혼 생활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추악한 작은 일들에 대해 가족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캐런이 전 부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사실로 인해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캐런에게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화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캐런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후에도 드레이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변했지만 한때 드레이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비통함으로 얼룩졌습니다. 남은 사랑은 이제 너무 희석되어 캐런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결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탐구하고 이혼의 고통을 다시 겪는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잘 앉으라고 아빠가 투덜댔어. 용기를 낼 거야 아니면 겁쟁이처럼 도망갈 거야. 제발 빌카렌이 얘기 좀 해달라고 애원했어. 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엄마가 안아주러 왔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손대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을 보았다. 또한 그녀가 앞으로 걸어나와 고개를 저을 때 카렌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표정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활짝 웃었다. 또 아저씨를 착취해서 화를 낼 거야. 내가 너한테 엉뚱한 말 한마디만 더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놔둘 테니까. 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고 목에 핏줄이 불룩해졌는지 잘 모르겠어. 당장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수없이 갈등을 겪었지만 그가 주먹을 쥐기 전에 나는 그를 이렇게 공격한 적이 없었고 그가 실제로 나에게 휘두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몸매가 좋았지만 75세입니다. 공정한 싸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제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때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떠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놀랍게도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과 냄새는 즉시 제게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형이 죽은 이후로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가구, 카페트, 벽 모든 것이 부모님의 정수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두 번째 집이었다. 나는 다시는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주 나쁜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작은 웃음을 숨기려고 노력했어. 너희 부모님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이제 내가 웃을 차례야. 이 말에는 많은 진실이 있었어. 나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어. 그들의 배신이 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친애하는 드레이의 반응은 내가 내 어두운 생각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서. 그녀가 요청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너와 카렌이 함께 미래를 갖고 싶다면 빌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빌리, 오이, 그들은 그녀의 입장에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캐런도 마찬가지지만 내 소원을 존중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죠? 나는 그들이 내 결정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짖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이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역할에 조금 놀랐습니다. 케이티와 메리는 둘 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둘 다 세 사람 모두에게 그것이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간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브래드는 큰 학교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저처럼 학기 말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20년 넘게 내 세상이었던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가 불편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리가 결혼하는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왠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빌리,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해도 우리 관계는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너를 잃었고 너는 이미 나를 미워해서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으셨을 때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기 위해 처음에는 잃을 게 없는데도 거절했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카렌이 저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최소한 당신과 얘기라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말했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가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녀는 여전히 쉽게 당신을 잃을 수 있었고 불행히도 그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나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그녀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나에게 말했고 나는 우리 둘 다 서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드디어 난 심호흡을 했어. 알았어 드레이야, 내가 할 말을 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빌리가 뒷마당에서 나와 함께 산책할 수 있냐고. 그녀가 속삭였어. 나는 내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엿보는 귀에서 멀리 조용히 부모님의 넓은 뒷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으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미안, 빌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고 이제 그녀는 슬프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놀라움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빌리, 나는 바보였습니다. 조던 씨와 잤을 때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보여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본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당신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와 친척들이 당신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라고 만류했지만 회개한 죄인으로 치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같아요. 진심으로 뉘우쳤고 어리석음을 되찾고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으나 후회가 그녀를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중 일부는 벽을 쌓고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제가 틀렸던 부분입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내 당혹스러움이 분명했고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당신에게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우리 둘 다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한 가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코스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코스가 끝난 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했고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몇 번이나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를 주선하여 최소한 당신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당신은 나와의 모든 의사소통을 끊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했는데 당신이 캐런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그녀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에게 말했어요. 질투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떠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내 문제 중 당신이 성공했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말해야 했지만 어떻게 이 기회가 왔는지 몰랐고 적어도 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중 누구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리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과 실망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은 항상 그럴 것입니다. 내 남편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안겨준 실망과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행동이 부끄럽고 그로 인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뜨린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호하기는커녕 감시해서 눈을 떼고 동시에 나 자신만 바라보았다. 나는 어느 날 저녁 그가 독살당하도록 허용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나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망쳤다. 그냥 가족끼리 즐기면서 들은 거 이해하려 애써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다면 내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얘야, 내가 바라는 게 내 삶으로 돌아올 기회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 작은 속임수로 인해 당신이 남은 인생을 카렌과 함께 보내고 싶은지 의문이 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카렌을 떠나서 당신을 다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도 알고 있고 작은 행동으로 인해 캐런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과 캐런의 관계가 더욱 손상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도 당신과 그녀와의 관계가 독점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빌리, 이번 매복에 대해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침내 제 영혼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생각할 게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난 당신을 내버려 둘게요. 사랑해요. 빌리, 당신이 결정한 것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내 팔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안도감과 섞인 피곤한 슬픔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나는 더의 고백과 제안에 깜짝 놀라 앉을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렌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소심한 목소리는 나를 다시 집중하게 내 약혼자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여자 빌은 괜찮을까? 아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고 당신이 묻는 것은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정말 미안한데 문제는 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미안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또 그런 짓을 하겠지. 그렇지. 빌이 조용히 말하고 흐느껴 울어서 미안하지만 이걸 알아야 했어. 내가 방해했다는 걸 알아. 내가 전처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고 그것에 대해 한 번 이상 말했던 그녀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둘 다 할 말을 하려고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안 카렌, 노력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주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은 할 수 없었어요.
당신 과거의 두려움과 의심이 너무 강해서 당신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사실 오늘 당신은 당신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했고 우리를 위해 해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물론 용서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녀가 속삭였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 피곤했어. 매우 피곤했어. 지쳐버렸어. 모르겠어. 마침내 인정했어. 약혼이 파기된 건 알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계속할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렸어. 빌 불공평하다고 그녀가 말했어.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건 알아.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 내가 화를 냈다고 대답한 것 아시죠? 제가 당신의 전남편과 아들에게 연락해서 당신 셋을 위한 깜짝 주말을 준비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명은 곧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당신이 당신을 직면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악마들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그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에게 달려갈 마음이 없어서 놀랐다. 에이, 그녀가 나에게도 조용히 흐느껴 울어서 너무 미안해. 이제 한숨을 쉬었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녀는 약하게 물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아끼는 건 알지만 모든 것이 변했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거짓말인 거 인정해. 어쩌면 우리 둘 다 그렇게 원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사랑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냥 연애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 너도 그 사람과 데이트할래? 나는 아마도 전에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대화 중에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캐런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 피곤해요. 집에 가야 해요. 그리고 운 좋게도 몇 가지 짐을 꾸리세요. 아직 아파트가 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 머물겠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자 나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고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캐런, 나는 말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뭔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뒤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 있는 두 부모를 발견했다. 그것은 요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답했어. 너무 괴로웠어. 옳은 일을 하기가 때로는 아팠어. 아버지가 투덜대셨지. 알잖아. 한숨을 쉬었어.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대의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을 찔리는 게 더 괴로웠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오, 안 돼 자기야.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어. 엄마가 당연히 시작했지. 당연히 내가 개입했지. 안 된다고 했지만 넌 그래도 해야 했어. 내 바람이나 내 결정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당신이 로즈와 모니카를 보내면서 뭔가를 배운 줄 알았는데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없거나 멈추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내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별 인사입니다. 노년기에 자녀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지만 이것이 당신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괴롭힘과 그들을 조종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히 위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년 아버지가 짖었습니다. 그건 위협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가끔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나한테 전화도 연락도 하지 마. 이런 말로는 대답 안 할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돌아서서 부모님 집을 나섰고 어머니의 애원소리와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부르짖음도 들리지 않았다. 욕하고 비명을 지르고 간섭의 서커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진정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집 전화번호도 취소하고 다른 휴대폰 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집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런과 몇 번 다시 만났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번 주요 토론 주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데이트를 중단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둘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가 그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근을 시도했지만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옵션이 몇 개밖에 없었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낮은 급여로 비슷한 직책에 지원하고 수락했습니다. 몇 주 떨어진 곳에서 나는 떠나기 전에 데이를 한 번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와 브래드를 점심 식사로 만났고 그들에게 곧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폭격을 가했다는 것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특정 전화번호를 차단함으로써 더 메스를 피했습니다. 브래드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당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그 위치에 두었지만 상황이 허락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나기 전에 결국 그도 그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디리는 나에게 그녀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웃으며 정말로 바란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팡파르도 없이 도시를 빠져나왔고 몇 달이 지나서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고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 직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에서는 하룻밤 이상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2명의 여성과 여러 번 데이트했습니다. CIA는 직장에서 만난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정말 몸매가 좋았습니다. 요가로리는 40대 초반의 귀여운 금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뚱뚱했지만 매우 아름다운 파란 눈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아 내 현재 상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다시 바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귀찮게 해도 될까요? 이 단지에 있는 아파트 중 하나를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먼저 현재 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들어오면 그녀는 몸이 없거나 움직임을 멈추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야른 갈색 머리였으며 어깨까지 오는 머리의 끝이 무광택 황금색이었습니다. 금색 와이어 프레임이 달린 큰 안경은 그녀의 눈을 균일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더 크게 그들은 또한 그녀의 눈에서 춤추는 희망과 결단력의 의심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강화했습니다. 친애하는 드레이 내 행동에 대한 큰 연설이 끝난 후 조용히 당신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들이 내가 마을에 돌아오면 당신을 방문할 수 있냐고 물었지 네. 하지만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줍은 미소 빌리 그녀는 목소리가 감동적이라고 말했어. 나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한편으로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지 당신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해. 우리가 아직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걸 알아요. 아마 이미 스토킹 매니아 직전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원하신다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알아요. 결혼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어가 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네요. 그게 말이 되었네요. 아, 집을 임대하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인데 귀찮을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동네 모텔에 묵고 있어요. 그 지역 면접을 봤는데 지금보다 한 단계 낮아도 자리는 탄탄한데 그럴 것 같아요. 2년 안에 그 수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먼저 당신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어 드레이 우리가 이혼했을 때 나는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나는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그녀의 얼굴은 약간 주름이 졌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당신 말이 맞지만 나는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고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빌리를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모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고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이사할 계획이므로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인터뷰가 3번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제가 그 직책 중 하나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2사람이 이 분야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는 그녀가 그 말에 2번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당신 옆에서 부드럽게 잘 웃었어요. 브래드도 졸업 후에 여기로 이사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한두 주 후에 전화할 거라 예상해요. 대학에서도 당신 부모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젠장,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지. 그 사람들은 절대 배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새끼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 그 사람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내 부모님에 관해서는 캐런이 아직도 매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알았어. 난 웃었지. 어쩌면 그들이 그녀를 입양할지도 모른다. 이건 매우 무서운 생각이야. 드레이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에게 훨씬 더 좋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분노와 고통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어요. 빌리 저는 어떤 보증이나 약속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찾고 있는 어떤 약속이나 보장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작은 부분이라도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고 깊게 숨을 잘 쉬었다고 했고 깊게 숨을 쉬었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이 벅차오르고 신났다. 그녀가 어느 정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기뻐서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리도록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반면에 나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느꼈다. 나는 친애하는 드레이를 내 인생에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상황과 그 당시 느꼈던 모든 압박감에 더 많이 반응하여 그녀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했고 그것은 단호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이 압박감은 사라졌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줄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만큼 놀랍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보다 좋든 나쁘든 나는 덜을 보고 그녀가 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관리가 쉽고 매우 조용하며 내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시도하려면 다른 여자와 계속 데이트할 수 있지만 드레이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누구도 추측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드레이와만 데이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확실히 내 마음에 대한 내면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